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이번에 경기도 중등 재수에서 최종 합격한 조영준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저의 합격 수기를 바탕으로 합격 설명회를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목차는 첫 번째로 1차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요. 이어서 2차와 관련해서는 좀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첫 번째 합격 수기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저는 초수 시절에 1차를 탈락했는데요. 일단 다른 강사님 강의를 들었고 전공교육학 합쳐서 60점 미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수를 월별로 어떻게 보내는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저는 1월에서 3월에는 다른 강사님의 기본이론 강의를 들으면서 저의 공부 방향을 잡는 데 신경 썼습니다.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월, 3월에서 공부 방향을 잡는 게 그 1년의 공부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저는 이 시기에 무조건 공부 방향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때 어떤 고민을 했냐면 일단 첫 번째로 단권화를 할지 아니면 서브노트를 만들지 신경 썼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게 저의 공부 성향과 스타일을 파악했는데요.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첫 번째로 좀 나만의 자료 만들기를 좀 좋아했고요. 두 번째로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여러분들 강의 듣고 이해 점검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점검할 때 이론서를 단순히 읽는 것보다 작성하면서 노트에 쓸 때 이해 점검이 잘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하고 그 이해 점검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할지 결정하시고 그거 바탕으로 공부 방향 잡으시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때 일단 서브노트를 만드는 방식으로 공부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서브노트를 만들면 확실히 기본 이론서를 자세히 읽게 돼요. 왜냐하면 강의를 듣고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리고 이해를 점검하면서 강의 내용을 떠올리면서 기본 이론서를 적고 그걸 바탕으로 서브노트를 적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공 내용이 잘 이해가 되었고 기본 이론서를 읽을 때보다 회독수가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을 서브노트에 적기 때문에 확실히 기본 이론서보다는 양이 적고,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만 회독하기 때문에 그 회독수가 많아지다 보니 암기도 좀 잘 되었고요. 서브노트를 그래서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서 서브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월에서 3월은 확실히 교육과정, 법 이런 건 신경 쓰지 않고 기본 이론에만 신경 썼습니다. 네, 이어서 4월에서 8월 넘어갈게요. 저는 사실 이 시기에 부모님이 아프셔서 공부를 좀 못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좀 결정적으로 원래는 이 시기에 기출분석 강의 들으면서 기출분석한 내용 및 기출된 부분을 표시함과 동시에 심화 내용을 서브노트에 새로 추가하려고 했는데 제가 사정상 못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서브노트를 하루에 1시간이라도 최대한 보려고 노력했고요. 저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1월에서 3월 사이에 기본 이론 내용 강의를 들으면 그것과 관련된 서브노트는 1월에서 3월에 끝내야 돼요. 4월로 넘어가게 되면 기출 강의하고 심화 강의가 밀려요. 그래서 1월에서 3월 사이에 서브노트를 무조건 만들자라는 느낌으로 진짜 거기에만 집중하셔야 돼요. 서브노트를 만들게 되면. 네, 이어서 9월에서 11월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이때 정말 운이 좋게 부모님께서 건강을 회복하셔서 다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정말 마음을 독하게 먹고 계획부터 세웠는데요. 그때 아래표처럼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로 법 총론, 중요한 부분이라도 외우기. 이 중요한 부분은 친한 선배님께서 알려주셔서 이 부분만 저는 정말 봤고요. 이 부분만 봤는데도 한 작년에 제 기억에는 한 4문제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만 봤는데도 2문제 맞췄어요. 그래서 법 총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중요한 부분이라도 보자. 이거 말하고 싶고요. 그리고 심화 이론서 내용을 서브노트에 최대한 추가하기. 이게 기본 이론 강의만 듣는다고 저는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기본 이론 내용 강의뿐만 아니라 심화 이론서 내용도 무조건 추가하셔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기출 분석을 정말 꼼꼼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는 초수 시절 이때까지만 해도 그 전국 모의고사를 처음 풀어봤는데 문제를 못 건드렸어요. 한마디로 꽈락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모의고사 강의 수강은 포기하고 서브노트에 있는 내용이라도 다 외우고 가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이때 시험 결과가 저는 42점이 나왔어요. 좀 충격적이면서도 저는 생각보다 잘 나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공부를 못했었는데 꽈락에서 42점까지 끌어올린 거라서 이거 바탕으로 저는 저의 느낀 점과 그리고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부분과 느낀 점은 아래와 같은데요.
먼저 공부 방법이 잘못되었는지부터 생각해 봤어요. 저는 공부 방법은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서브노트에서 정말로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던 내용이 없었거든요. 예를 들면 저 초수 때 음독도 나왔었고 관찰자표로도 나왔었는데 저는 그것도 다 있었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안 해서 틀렸던 거지 확실히 있었는데, 일단 저희 서브노트에서 아무튼 잘 만들었는데 냉정하게 공부를 마음 편하게 집중해서 한 적이 없어가지고 떨어졌다 생각했고, 마지막으로 추가로 서브노트를 만들면서 공부하는 방식이 저의 공부 성향하고 너무 잘 맞았어요. 그래서 재수를 할 때도 서브노트를 만들어야겠다 확실하게 결심했고요. 무엇이 문제였을까? 저는 문제점을 3가지로 파악했습니다. 첫 번째로 아는 만큼 문제 푸는 방법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기출분석 강의를 제대로 못 들었기 때문에 문제 푸는 방법을 몰랐고요. 두 번째로 서브노트 회독수, 그리고 공부 시간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부족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기출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공부 성향 파악하기. 왜냐하면 1월에서 3월 사이에 공부 성향이 정해져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의 공부 방향이 좌우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변경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중간에 공부 방식을 바꾸는 거고 그에 맞춘 자료를 바꾸는 거라 결국은 본인이 흔들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공부 성향 파악하고 그거를 그대로 쭉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혹시 1차 시험 떨어지신 분들은 무엇이 문제였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떨어진 시기에 이것을 잘 생각해 봤기 때문에 좀 공부 방향 잡는 데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공부 시간하고 회독수가 다른 분들에 비해 부족할지언정 공부 방법이 흔들린 적은 한 번도 없어서 이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하나로 밀어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꼭 하고 싶은 말인데, 초수 시절의 점수는 재수 혹은 N수 시절 점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1년을 정말 어떻게 보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어서 제가 재수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은진 교수님 강의를 7, 8월부터 들었는데요. 저는 냉정하게 말해서 다른 교수님 강의 들었으면 떨어졌을 것 같아요. 진짜 그 정도로 저는 강추하는 강의고요. 그래서 일단 재수를 어떻게 보냈는지 월별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1월에서 3월에는 다른 강사님 강의를 들었어요. 이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서브노트를 만드는 데만 집중했어요. 왜냐하면 공부 방법은 명확했고 그 방식을 밀어붙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만들었던 서브는 내용은 괜찮았지만 제가 알아보기가 힘들었어요. 예를 들면 글씨체도 이상했고 구조화도 안 됐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새로 깔끔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강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구조화 내용도 달라져서 그 강사님의 구조화를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새로 만들었고, 작년 만들었던 방식 그대로 서브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좀 4월에서 6월에 좀 터졌어요. 왜냐하면 서브노트를 만들게 되면 저는 단권화보다 공부 시간이 많이 들어가야 해요. 왜냐하면 단권화든 서브노트를 만들든 첫 번째로 강의를 듣고 이해가 이루어지고 이해 점검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서브노트를 만드는 것, 제작하는 게 이해를 점검하는 건데 단권화는 그냥 책을 읽기만 하면 이해 점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브노트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1월에서 3월은 진짜 만드는 데만 집중했고 4월에서 6월에는 만든 거를 좀 읽으려고 했어요. 근데 좀 터져가지고 치료 집중하면서 저는 아르바이트 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원래 공부를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이때. 근데 제 사정을 들은 대학 동기가 캠스터디를 저한테 제안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태라고 느낀 날에는 캠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도움이 정말 이게 캠스터디가 도움이 정말 많이 되었고, 혼자 공부하기 힘들면 캠스터디 무조건 하세요. 저는 인출 스터디도 안 했고 법총론 스터디도 그렇게 따로 안 했거든요. 근데 캠스터디는 정말 많이 도움이 돼서 저는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7월에서 8월인데요. 저는 이때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같이 캠스터디를 했던 대학 동기와 노량진에 올라왔고, 이때부터는 전에 들었던 강사님의 강의를 제가 잘 따라가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 강사님의 강의 방식이 저와 맞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새로운 강사님을 찾아봤어요. 그때 저는 특검에서 김은진 교수님을 알게 되었고 OT 영상도 봤는데 저랑 잘 맞을 것 같아서 대학 동기랑 같이 신청을 했어요. 근데 저는 좀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 도움 받은 내용을 아래 첨부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다양한 문제를 접할 수 있어요. 일단 7월에서 8월 사이에 그 김은진 교수님께서 하시는 강의가 영역별 문제풀이반이에요. 그래서 영역별로 문제를 교수님께서 정말 다양하게 제시해 주세요.
그래서 이때 제가 생각했던 저의 문제점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른다는 점, 그리고 제가 헷갈리는 개념, 그리고 잘 모르는 개념을 파악할 수 있었고요. 이를 토대로 저는 제가 헷갈리거나 잘 모르는 개념을 서브노트에 표시하면서 공부했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부할 때도 표시한 부분에 비중을 두고 공부할 수 있어서 그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두 번째로 서브노트를 완성하는 데 도움을 받았는데요. 여기서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서브노트는 제가 기본이론 관련해선 1월에서 3월까지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저는 실제로 서브노트를 한 시험 보기 2주일 전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서브노트는 점점 쌓아가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이론부터 1월에서 3월 사이에 끝내고 점점 추가되는 것을 월별로 추가해서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정말 서브노트는 꾸준히 추가가 되는데, 이때 정말 도움 많이 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시험에서 저는 서브노트에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완성도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김은진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구체적으로 강의를 들으시면 느끼시겠지만 강의 때마다 나오는 자료 내용이 기출되었던 부분, 그리고 이와 관련 있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이 저희 서브 내용이 없으면서도 제가 느끼기에 전혀 지엽적이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기출된 부분 내용 바탕으로 거기서 확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대 지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자료를 받을 때마다 강의 들으면서 서브노트에 없을 만한 부분을 이렇게 동그라미 체크하면서 집에 가서 또 강의를 들었으니까 이해한 부분을 점검해야 하잖아요. 점검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 서브노트에 추가했어요, 그대로. 그러고 일단 기본적인 이론 점검 암기하는 데 도움을 받았어요. 일단 구체적으로 김은진 교수님 강의 들으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구조화랑 암기 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 구조화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혔고, 또 김은진 교수님 암기 팁을 추가하면서 저도 저만의 암기 팁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김은진 교수님의 강의가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방향 제시도 되지만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좀 그런 방향을 새로 만드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때 제 기억으로 백제 강의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때 나오시는 개념은 꼭 챙겨가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백제 내용에서도 중요하다 싶은 부분이 많아서 서브노트에 엄청 많이 추가해가지고 그 백제는 무조건 챙겨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강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어서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 직강 와서도 직강생들에게 말을 자연스럽게 많이 걸어주시고, 그리고 질문도 정말 잘 받아주세요. 아까 카페 말씀하셨는데 저도 카페에 모르는 거 질문 남기고 그랬었거든요. 절대 혼자서 찾아보지 말고 그냥 모르는 게 있으면 무조건 카페에 댓글 남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강 다니면서 저도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고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9월에는 연도별 기출분석 강의를 들었어요. 저는 원래 9월 달부터 모의고사가 시작될 줄 알아서 강의를 안 들으려고 했어요, 원래는. 왜냐하면 저는 작년에 모의고사 트라우마가 너무 컸어가지고 그 꽈락 떴던 기분 때문에 공부를 못하게 될까봐 안 들으려고 했는데, 마침 9월 한 달 동안 기출분석이 이루어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김은진 교수님 강의를 이때 수강했고요. 기출분석 강의를 좀 제가 듣고 싶었던 이유가, 기출분석 강의를 들으려고 할 때마다 누가 아프거나 제가 아파가지고 못 들어서 꼭 한 번은 제대로 듣고 가야겠다 싶어서 들었는데, 기출분석 강의는 무조건 들으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혼자서 기출문제 푸는 것보다 김은진 교수님 기출분석 강의 들으면서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그동안 기출분석을 문제를 푸는 거에만 신경 썼었어요. 약간 시간상의 이유도 있었지만 제가 방법을 잘 모르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김은진 교수님 강의에서는 그냥 답을 찾는 강의가 아니었고요. 구체적으로 기출 지문이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분석이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문제를 푸는 과정 그대로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그 답안의 개념 설명, 그리고 관련 내용 등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강의를 들으면서 기출과 관련된 부분을 저는 저희 서브노트에 추가했습니다. 이게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기출 분석 강의 들으면서 기출 분석을 혼자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무조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월에서 11월, 저는 원래 모의고사 안 들으려고 했다 했잖아요. 근데 교수님 강의랑 자료가 저의 공부 방식하고 너무 잘 맞았어요. 그래서 교수님 한번 믿고 들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들었는데, 저는 모의고사 들어서 합격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처음 모의고사 저는 40점이 나왔어요. 약간 초수 때 시험 결과랑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충격을 좀 많이 받아서 약간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모의고사 강의 들으면 그냥 모의고사만 푸는 게 아니라 그 모의고사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본인이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될지 알려주시거든요. 구체적으로 아래 표에 제가 추가했는데요. 문제에 나오는 학생 특성은 모두 활용하자.
예를 들면 지체장애 문제가 나오면 어떤 학생은 원시 반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학생은 어떤 유형의 내성마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치면은 답이 문제가 물어보는 게 내성마비만 있더라도 다음 문제에서 어떤 원시 반사와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는지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학생 특성이 나오면 학생 특성 하나씩 표시해가면서 문제 푸는 법 이런 거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학생 특성을 고려하여 무엇을 쓰시오라고 문제가 나오면 학생 특성을 쓰고 이것에 대해 써야 한다는 것을 저는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은 문제를 풀었는데 점수가 잘 안 나온다, 납득이 안 된다 싶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답안 쓰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저는 모의고사 강의에서 되게 많았어가지고 도움이 됐고, 마지막으로 개념별로 어떤 키워드를 써야 하는지, 내 답안에서 어떤 키워드가 빠졌는지 체크할 수 있어요. 이거는 보시다시피 첨삭에서 저는 정말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요. 제가 첨삭을 받으라고 꼭 추천하고 싶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리면 맞게 썼다고 생각했는데 틀린 것들에 대해서 이유가 명확해요. 그래서 좀 납득이 가고 이건 이렇게 해서 틀렸구나라는 게 느낌이 와서 앞으로 제가 어떤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답안을 써야 할지 그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았고, 두 번째로 잘 쓴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했다고 표시를 해주세요. 예를 들면 모의고사 강의 시작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어떤 개념에 대해서 잘 썼으면 이런 식으로 써서 잘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고, 그리고 본인의 답안에 대해서 키워드를 표시해 주시거든요. 저는 이 키워드를 제 서브노트에도 추가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개념에 대해서 이 키워드는 꼭 챙겨가야겠다, 이런 것들을 도움 정말 많이 받았고, 이 방법 알고 나서부터 제가 나머지 모의고사에서 모두 50점 중반대가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좀 많이 놀랐어요. 확실히 제가 알더라도 그것에 대한 답안을 잘 써야지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통해서 답안 쓰는 방법을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아직 제가 제 서브노트를 완벽하게 외우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가 진행되고 시험 끝나기 전까지 서브노트 내용 외우면서 문제 푸는 팁들도 저는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까먹지 않기 위해 노력해서 시험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목표했던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제가 시험 준비를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본 건 강사들의 기본 이론서도 아니고 저는 정말 제 서브노트만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서브노트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만들 때 김은진 교수님 자료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4월에서 6월은 제가 공부를 거의 못해서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월에서 3월은 일단 다른 강사님 강의를 듣긴 했는데, 일단 저는 무조건 확고하게 말할 수 있는 건 강의를 듣는 목적은 이해예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개념에 대해서 무조건 이해하시고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질문 남기세요. 찾아보는데 시간 날리지 마시고 그냥 카페에 글 남기시거나 특검에서도 찾아보고, 저는 무조건 근데 카페에 글 남기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김은진 교수님 카페 들어가신 분들 알겠지만 개념에 대해서 정말 페이지까지 알려주면서 납득이 갈 정도로 설명해 주셔서 무조건 강의 들으면서 이해하고, 이해 점검 과정 무조건 있어야 돼요. 저희 수업 듣는다고 그거 다 기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점검하는 과정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저는 그 이해를 점검하는 과정이 서브노트 제작이었지, 단권화를 할지, 이것을 이해를 점검하기 위해서 단권화를 할지 아니면 서브노트를 만드실지는 선생님들의 공부 성향에 맞춰서 하는 게 전 중요하다 생각해요. 일단 그리고 1월, 3월 관련해서는 제일 하고 싶은 말, 기본 이론에만 집중하세요. 어차피 나중에 추가될 거 어차피 많아요. 1월, 3월에 그것까지 소화 절대 못한다고 생각해서 1월에서 3월 사이에는 무조건 기본 이론에만 집중하라는 말 하고 싶고요. 일단 7월에서 8월 사이, 저는 이때부터 직강을 들었는데, 저는 교수님께서 자료를 엄청 많이 나눠주세요. 예를 들면 어떤 개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기출 표시가 되어 있고 그러면 이거는 확장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이 제 서브노트에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없는 건 추가했고, 강의를 들을 때도 제 서브노트에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자료를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해서 집에 가서 추가했어요. 약간 그런 식으로 했고, 그리고 7월에서 8월에 본격적으로 서브노트 암기 팁들이 같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암기 팁들도 저는 이제부터 외우기 시작했고, 9월은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서브노트를 만들 때 저는 기출된 부분은 초록색 볼펜으로 적었어요. 그래서 연도, 중등 문제인지 초등 문제인지 유한 문제인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내가 이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표시했고, 그리고 교수님께서 직강 때 설명해 주신 부분과 관련 개념 중에서 서브노트에 없는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은 무조건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본인만의 서브노트를 만들게 된다면 색깔 구분해서 기출된 부분을 무조건 표시하기, 이거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10월에서 11월에는 모의고사를 풀면서도 제 서브에 없던 내용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 신강론들도 나오고 교수님께서 여기서 신강론만 해주시는 것도 아니라 교육과정에서도 되게 많이 다뤄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 제 서브에 없었던 개념들, 그리고 잘 모르는 개념들을 따로 추가하고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확실히 서브노트를 거의 완성했기 때문에 회독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정말 장점인 것 같아요. 후반에 단권화는 기본 이론서를 읽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는데, 시간 대비해서 서브노트를 만들게 되면 회독수로 그냥 밀어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후반기에 좀 달리기 좋은 전략이 서브노트라고 생각해서 저는 서브노트도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노트가 왼쪽이랑 오른쪽이 있었잖아요. 저는 1월에서 3월 사이에는 오른쪽에만 기본 이론 내용을 했고, 그리고 추가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추가되는 내용은 나중에 왼쪽에만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심화 내용도 있고 신강론 내용도 생각보다 많아서 선생님들께서도 그 추가 내용을 확보할 그 받아 적을 공간을 꼭 확보하시고 그 방법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색깔펜 썼는데요. 저는 이거 별표 5개예요. 왜냐하면 일단 조금 말씀드리면, 저는 어떻게 했냐면 개념은 검정색, 예시는 파란색, 중요한 것 혹은 잘 모르는 개념은 빨간색으로 하고 기출 표시는 초록색으로 표시했어요. 이게 이렇게 했을 때가 가독성이 확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을 회독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하셨으면 좋겠고, 이거 4개는 다 하셨으면 좋겠지만 굳이 하나를 뽑는다면 저는 기출 표시를 표시할 것 같아요. 일단 김은진 교수님 기출 표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본인만의 서브노트를 만들게 되면 또 새로 기출 표시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 기출 표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즘 시험 추세가 저는 10문제가 나온다고 치면은 8문제는 기출에서 나오지만 2문제는 탈기출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예를 들면 저 초수 때 참조적 의사소통 나왔는데 제 기억으로 이거 기출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저 시험 볼 때도 선행조직자 기출에서 별로 안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2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 시간 비중을 주는 데 있어서 저는 기출 나온 거에 한 8, 그리고 안 나온 거에 2, 그리고 절대 버리는 개념은 없었고, 이런 식으로 공부했던 게 저는 효과가 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도 별 3개인데요. 서브노트를 만드는 목적을 설정하세요.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하고 그리고 이해한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서 서브노트를 작성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서브노트를 만드는 목적이 저랑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서브노트를 만약 만들고 싶으면 왜 만들 것인지 꼭 생각하시면서 만드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서브노트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잘 안 나올 것 같아서 사진을 좀 준비했어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서브노트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제 의사소통 장애를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의사소통 장애를 제일 많이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의사소통 장애 바탕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여드리려고 하고, 일단 이건 노트 오른쪽이에요. 그러면 네, 확대를 좀 더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기본 이론 내용을 오른쪽에 작성했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초록색 표시 보이시나요? 네, 초록색 표시는 기출에 나왔다는 거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저는 처음에 스티커를 붙였었는데 스티커는 단점이 서브노트에 붙이게 되면 그 붙일 공간을 만드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볼펜으로 표시하게 되면 장점이 제가 이 문제에서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었는지 같이 쓸 수 있고 색깔이 다르니까 구분이 확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고, 오른쪽은 이렇게 기본 이론 내용 적었고, 조금 많이 넘어가야 되긴 하는데 잠시만요. 근데 일단 오른쪽만 있긴 한데 왼쪽에는 신강론 내용을 적었어요. 의사소통이 제 기억으로 신강론 내용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노트 왼쪽에는 신강론 내용 그리고 심화 내용 작성했다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시 보면은 좀 저는 모든 부분에 예시가 있으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예시 표시하고 기출 표시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만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만들었고, 저는 그 1차와 관련해서 여기 적혀 있는 거 말고
따로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자신의 공부 성향 파악하기. 이걸 언제 하느냐? 1월에서 3월. 무조건 1월에서 3월에 하셔야 돼요. 나중에 가면 늦는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자신의 공부 성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공부 방식 명확하게 설정하기. 저는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멘탈이 흔들린 적은 있어도 공부 방식이 흔들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합격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공부 성향 꼭 파악하시고요. 두 번째로 서로 의지할 사람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제 대학 동기가 저에게 힘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저는 캠스터디를 무조건 추천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정말 힘드시면 캠스터디 하면은 저는 그리고 핸드폰 중독이에요. 핸드폰을 정말 많이 보는데 만약 캠스터디라면 핸드폰으로 켜놓으니까 핸드폰을 안 할 수 있어요.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고 감시도 되고. 그래서 저는 캠스터디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1차는 1차를 좀 위주로 했고요. 2차는 정말 간단하게만 하려고 해요. 일단 2차 관련해서 저는 어떤 거 말씀드리고 싶냐면 저는 현장 경험이 없어요. 재수했고 그래서 현장 경험이라고는 정말 교생 실습밖에 없었어가지고 그리고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2차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김은진 교수님의 2차 강의가 정말 도움 많이 됐어요. 저는 이거 안 들었으면 솔직히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현장 경험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었는데 그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실 부분은 참고하시고 아니다 싶으신 부분은 그냥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면접에서 36.8점을 받았는데요. 일단 이거 면접 관련해서 제가 어떤 것을 고민하고 생각했는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서론 만들기에 대해 고민했어요. 구체적으로 저는 서론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도 김은진 교수님 강의 듣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면접을 할 때 그 서결론을 한 문장에서 두 문장 정도 짧게 언급하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아서 그래서 저는 서결론 만들기 위한 고민을 좀 해보았어요. 저는 서론 만들 때 항상 문제에서 키워드를 한 개 골라서 내가 생각하는 혹은 알고 있는 그 개념의 정의, 중요성 혹은 나의 생각을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서론을 만드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서론을 만들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구상시간 15분 동안 구상형 3문제가 있잖아요. 서론을 만드는데 시간 투자를 따로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연습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서론을 그냥 문제만 보면 바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론을 구상할 시간이 많았고 저는 구상 후에서 그 본론을 외우는 시간까지 확보해서 제가 제일 잘했던 건 면접 보면서 구상지를 쳐다보지 않고 평가자분들과 눈을 맞추는 걸 제가 좀 잘했거든요. 그래서 눈을 맞추면서 답변을 할 수 있었던 게 좀 점수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맞추면서 답변하는 것도 중요하고 서론 어떻게 만들지 미리 생각해서 구상 시간 확보하자 이거 말하고 싶고요. 그 예시는 아래 참고했는 그 예시는 제가 만들어 두었어요. 시간 관계상 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어떤 네, 카페에도 제가 2차랑 1차 수기를 모두 올렸어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의 2차 시험 복기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로 일단 나만의 프로그램 만들기. 이거 별 5개예요. 진짜 별 5개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일단 김은진 교수님 2차 준비반을 수강하게 되면 그 2차 기출 문제를 정말 많이 접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주제들이 출제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김은진 교수님께서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영역들을 딱 정해서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영역들에 맞춰서 저도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했는데 영역들이 많고 처음 준비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만드는 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그러면 하나에 하나 프로그램 만들지 말고 여러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하나 만들자. 그러면 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교육학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프로그램을 제가 재구성했고 이번 개별 면접에서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재구성한 프로그램하고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면접에 적용했는지 써놨는데 시간 관계상 일단 프로그램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프로그램명은 1일 기자체험 프로그램이고 설명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용 가능한 영역이 정말 많아요. 이거는 매년 기출문제에 한 문제 정도는 쓸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여러 영역을 포괄하는 프로그램을 한다 만들면 정말 도움이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이번에 구상형 2번에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거 복기가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근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면 이것도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실제 시험장에 가서 구상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시험 문제 풀면서도 2번이 이렇게 나오면 그냥 이거에서 1일 기자 지원 프로그램 쓰고 장점 2개만 쓰고 면접장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정말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수업 실현하고 수업 나눔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현장 경험이 없는데 소수점 감점 받았고 수업 나눔도 2.33점 감점 받았어요. 저는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정말 2차 대비만 도움이 컸어요. 왜냐하면 오프라인 스터디도 하나 하긴 했지만 이 방향을 잡는데 2차 대비반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2차 대비반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이거 관련해서 저는 여기부터 말하고 싶어요. 일단 제가 수업 실현 준비하면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았는지 그리고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교사가 무엇을 말할지보다 학생이 무엇이 대답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기. 예를 들면 저는 1차 발표 전까지만 해도 수업을 정말 못했어요. 근데 저희 멘토는 파키라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 이제 수준별로 학생이 무엇을 대답할 수 있는지 진짜 시연을 잠깐 보여주셨는데 정말 신기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때 그 조언을 참고해서 저도 저만의 학생이 무엇을 대답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때 이후로 정말 수업이 변화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어떻게 구성했는지 아래에 첨부했어요. 이거는 시간 관계상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일단 개인적으로 이렇게 학생들이 무엇을 대답할 수 있는지 구성을 하게 되면 교사가 무엇을 질문할지 자동으로 떠올라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학생이 수준에 나눠서 무엇을 대답할 수 있는지 구성하기 때문에 수준별 발문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게 저는 평가자들한테 정말 좋은 인상을 줬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걸 수업 나눔에도 활용했고 이번 시험에서도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썼는지 이렇게 아래 첨부했는데 시간 관계상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형성평가는 꼭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파키라 선생님께서 조언해 주신 건데요. 일단 형성평가를 추구하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배움 목표에 근거한 수준별 수업을 평가위원에게 가장 보여주기가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형성평가 꼭 넣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래서 파키라 선생님 조언 듣고 저만의 퀴즈 방식을 또 만들었는데 퀴즈가 이번 수업 실현 조건에 깜짝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때 저만의 퀴즈 방식을 썼는데 평가자분들이 그때 쳐다보셨거든요. 확실히 그래서 이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구나 느꼈고, 그 실제 시험 복기를 제가 아래에 써놨어요. 이거는 시간 관계상 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는 수업 나눔에도 사용했는데 이때도 평가자분들께서 쳐다보셨거든요. 그리고 수업이 끝났을 때도 한 분이 웃고 계셨고, 그래서 이거 정말 도움이 많이 됐구나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이거는 복기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나만의 수업 만들기.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파키라 선생님께서 조언해 주신 건데 약간 어떤 느낌으로 조언해 주셨냐면, 조건을 충족하는 수업은 누구나 한다. 하지만 본인이 어떤 교사인지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느낌으로 조언을 해주셨는데 저는 정말 크게 공감되었어요. 어떤 한 번밖에 없을지 모르는 저한테 그런 기회였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떤 교사인지 좀 보여주고 싶어서 저만의 수업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선생님들께서도 후회 없는 2차 하려면 자기만의 것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방향 잡는 게 저는 2차에서 정말 2차 준비반에서 도움이 많이 돼서 그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의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좀 문제행동 중재도 제가 생각을 해보았고,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프리맥의 원리, 그리고 대체행동 교수 사용했고, 그 모든 활동에 배움 성실지도 넣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수업 나눔에서도 활용했는데 그 자세한 거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고, 조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요,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가 진짜 김은진 교수님 2차 준비반을 수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앞서 말씀드린 거 말고도 저는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구체적으로 동선에 대한 팁, 자세, 톤 조절. 저는 현장 경험 없었는데 수업 나눔 이렇게 수업하고 수업 나눔 좋은 점수 받았던 이유가 2차 준비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2차 준비반은 꼭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2차 준비반을 듣기 위해서 그 1차 준비하면서 강의를 들어야 하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런 조건 잘 확인해 보시면서 2차 준비반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차 준비반에서 좋은 피드백과 조언 받으면서 최종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